코 수술하면은 숨쉬기가 힘들다, 코가 좀 막힌다, 젓가락 콧구멍, 일자 그렇게 되는 숨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, 한쪽 콧구멍이 반대쪽보다 좀 자주 잘 막힌다. 간단한 자가 검사법도 있기는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에이트 성형외과 최재혁입니다. 코 수술하면은 이제 숨쉬기가 힘들다, 코가 좀 막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요. 가장 흔한 그리고 당연한 이유는 수술 후에 붓기가 있겠습니다. 수술할 때 막 피도 나고 우리가 혈관도 좀 터지게 되고, 수술 후에는 회복하기 위해서 막 피도 영양분 공급 위해서 좀 쏠리고 다양한 이유들로 이제 많이 붓게 됩니다. 겉에 있는 피부만 붓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모든 게 다 붓는 겁니다. 사이사이 조직들, 우리 연골 만드는 거 그 사이 다 붓고, 특히 코는 안쪽에 이제 점막이 있는데 점막도 다 좀 많이 붓는 편입니다. 전체적으로 다 부으니까 우리 코로 숨을 쉴 때 콧구멍, 코 안에 있는 비강, 그런 공간들이 다 좁아지기 때문에 숨 쉬는 게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도 수술 후에 붓기는 결국에는 다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은 아니고 다 나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괜찮아지는 것 같고, 근데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막 1년까지도 잠붓기 조금씩 더 빠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우리 콧구멍이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대부분 사람들은 코를 높이게 되는데, 우리가 코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콧구멍을 생각하면은 앞뒤로는 이렇게 길어지겠지만 좌우로는 좀 좁아지게 됩니다.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면은 원래 우리 정상 콧구멍 거의 좀 동그란 느낌에 가까운데, 이제 높아지면 조금 타원이 되는 거지만 그게 이제 너무 과해지니까 젓가락 콧구멍, 일자 그렇게 되는 거기는 하죠. 특히나 많이 높이는 사람이면은 좁아지니까 좀 숨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, 비중격에 연골을 덧대어서 그 기둥을 세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비주 쪽에 이제 기둥을 또 이렇게 세우는 경우들도 있는데, 그렇게 되면은 원래 기존에 있는 비중격이나 비주보다 가운데 있는 이 벽 자체가 조금 두꺼워지니까 그만큼 콧구멍이 조금 더 좁아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다 한꺼번에 좀 합쳐지면은 실질적으로 콧구멍이 좀 작아질 수가 있기는 합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콧볼 축소도 있습니다. 콧볼 축소는 이 넓은 콧볼을 줄이기 위해서 콧볼의 아래쪽 여기 정도의 조직을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꼬매주는 건데, 콧볼도 좁아지지만 이 콧구멍도 그만큼 좁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콧구멍이 작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정도로 막 숨이 진짜 쉬기 많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는 한데, 원래부터 콧구멍이 좀 작았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재수술 같은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좀 단단하거나 좀 두꺼워져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거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로 코 막힘이 좀 생길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구조적인 이유들인데요, 비중격의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 코에는 비중격이라고 한가운데 벽처럼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세워진 연골이 있는데, 그 연골이 휘어져 있으면은 이쪽으로 좁아지게 되니까 이쪽 콧구멍이 작아지니까 숨쉬기가 어려워지겠죠. 비중격 망구증이 심한 사람이다라면은 비염이 좀 자주 있다든지, 그 중에서도 한쪽 콧구멍이 반대쪽보다 좀 자주 잘 막힌다,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비중격이 휘었을 가능성도 꽤나 높습니다. 피어짐이 좀 심한 분들은 비중격 성형술을 하면서 비중격을 좀 펴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, 만약에 뭐 생각보다 많이 휘어지지 않고 조금만 있다면은 그 비중격 자체는 완전히 피지 않더라도 코를 모양을 그래도 똑바로 그렇게 만들 수는 있긴 합니다.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코를 높이게 되는데, 높이게 되면은 코끝의 조직, 피부 이런 것들 다 당기게 됩니다. 조직을 이렇게 당겨 놓으면은 얘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얘가 좀 눌리게 되고, 만약에 비중격이 좀 약했으면은 이렇게 눌리니까 휘게 되죠. 그러면 휘면서 그쪽이 좀 코막힘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비중격이 좀 약한 사람들이 그런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건 있고, 비중격 연골을 채취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엘스트럿이라고 코 비중격의 가장 앞부분의 기둥은 남기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안쪽 부분만 채취를 하게 되는데, 그 이유가 비중격 자체 힘이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, 너무 많이 채취하면 걔가 약해지니까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, 만약에 좀 과하게 채취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남겼지만 비중격이 좀 약해서 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. 얼마나 비중격이 좀 큰지, 단단한지, 두꺼운지 이런 걸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면은 늑연골이라고 좀 단단한 그런 연골로 세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. 간단한 자가 검사법도 있기는 합니다. 코틀 검사법이라고 있는데, 그냥 손을 코 옆에 있는 볼에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옆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 보는 것입니다. 이 상태에서 그냥 코로 한번 숨을 쉬어보고, 당겼을 때 코로 한번 숨을 쉬어보는 것입니다. 이렇게 당겼을 때 코로 숨 쉬는 게 확실히 좀 많이 편해진다는 뜻은,
코 안쪽이 구조적으로 조금 이렇게 좁아져 있다라는 뜻이고, 특히나 내 비밸브라고 코 안쪽에 숨구멍 쪽이 있는데 그 부위가 좀 좁아져 있는 거를 이렇게 넓혀줘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, 그리고 양쪽의 차이도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진으로 이게 실제 모양을 보는 것도 있는데, 뭐 단순하게는 그냥 정면에서 본인의 얼굴을 정직하게 정면에서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서 보면은, 코는 위쪽은 뼈 단단하게 돼 있고 그 아래쪽은 이제 연골 말랑한 부분으로 돼 있는데, 우리 뼈 끝에서부터 딱 비중격이 이렇게 가운데 벽을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 뼈의 끝부분을 확인을 해서 코의 가장 높은 부분, 가장 솟아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, 가장 높은 부분을 따라서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. 맨 위에 점과 코끝 아래점에 있는 선이 일로 휘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, 아니면 아예 C자 막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는데, 그 방향대로 본인의 비중격이 조금 휘어져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아래에서 위로 봤을 때, 아래에서 본인의 콧구멍을 이렇게 봤었을 때도 알 수가 있는데, 가운데 있는 비주 방향이 이제 본인의 비중격 모양일 테고, 콧구멍은 두 개가 있으니까 좌우가 이제 대칭인지 아닌지를 또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다 조금씩은 휘어져 있고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은 거의 없고, 그래서 본인이 뭐 조금 일칭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